3월달은 한국의 저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아리랑 거배당주 같은 저밸류 기업들이 많이 포진한 배당 ETF는 물론이고, 한국 통신사도 SK텔레콤의 경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리랑 거배당주도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고, 미국의 SCHD 기반의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또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계속 상승장만 만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관점에서 1년과 5년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년 이상은 이렇게 정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살아가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긴 시간, 30년에서 50년 정도 가까이는 자본소득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달 정도 상승장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마냥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내가 좋던지 싫던지 간에 만나게 될 앞으로의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을 만나게 될 텐데, 상승장에만 기분이 좋으면 좀 이제 2번과 3번 케이스에서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수 있는 전략은 없을까? 그리고 장기간 횡보하는 재미가 없는 구간에도 좀 즐겁게 지내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은 없을까? 긴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에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던지 내 마음이 여유롭고 즐거울 수는 없을까 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년에서 50년간의 기간 동안은 무수히 많은 상승장과 그리고 하락장, 지금 너무나 큰 상승장을 만나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 버리니까 정기 투자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기분은 좋은데, 하락장도 만날 거고 횡보장도 만날 건데, 이것은 내가 계속해서 만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세 가지 상황에서의 모든 대응 방향 전략을 수립을 해버리는 편이 나의 투자 수익률과 재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횡보장도 겪었다가 또 조정 하락장도 겪었다가 할 텐데, 배당주 투자자들 같은 분들이 만나게 되는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 역시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상승장에서는 사실 상승장은 정기 투자자와 배당주 투자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게 나쁜 케이스는 아닙니다. 돈을 버는데 나쁜 케이스가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만 비싸게 사야 하는 시기가 많이 생기는 것은 좀 심리적으로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좌에서 계속 누적 수익 금액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 투자 진행 시에도 시세 차익이 계속 커지고 배당 수익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승장은 약간의 고민, 정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비싸게 사야 되는 것은 좀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때 도망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리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아리랑고 배당주는 14,5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지만, 더 상승장이 가파르게 일어나서 적당히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16,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내려갔다가 쭉쭉 올라가서 연말 시즌에는 18,000원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시점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시나리오의 상승장에서는 배당주 정기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횡보장의 케이스를 들어가 보면, 아리랑고 배당주가 14,500원에서 15,500원이 됐다가 다시 내려와서 14,000원이 됐다가 또 15,500원이 됐다가 14,000원이 됐다가, 이런 횡보장도 배당주 정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시세 차익형 투자자의 입장과는 다르게 5% 배당금은 받으면서 지루한 시기를 좀 견디기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주가가 횡보해서 0%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배당락 시기가 되면은 이제 4월 달로 해서 아리랑 고배당주는 배당락이 되는데, 5% 배당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횡보장을 견디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 하락장에만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상승장이랑 횡보장은 애초에 좀 견딜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아리랑 고배당주가 14,500원까지 올라갔으나 이전에는 12,000원대 수준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밸류에 대한 급격한 관심이 푹 꺼지면 이 정도 상태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다시 좀 돌발 악재가 더 생겨서 11,000원까지 내려가거나 했다가
좀 언젠가는 이렇게 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하락장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이 도망가는 유형입니다. 이 문제의 하락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가장 신경을 쓰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투자자의 승패가 많이 결정됩니다. 일단 시세 차익형 투자 S&P 500 같은 지수 투자에서 가장 많이 실패를 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이유들도 상승장에서 배당주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지만 이런 횡보장이랑 하락장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뭐 한 주, 두 주 정도가 아니라 몇 달 혹은 1년 가까이 겪다 보면 기다리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배당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이때 해보면 좋은 측면이 상승장이 굉장히 불편한 지금 같은 시기인데 하락장은 그와 반대되는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아래랑구 배당주가 다시 12,000원이 또는 11,000원이 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배당금은 23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730원이 나오던 상황에서 월세형 부동산의 이 생각을 대입을 해보면 약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부동산 지분의 가격은 하락하는 시기가 분명히 또 올 확률은 높습니다. 특히 주식 전체에 타격을 주는 외부형 위기, 코로나가 대표적이었죠. 이런 때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같고 현재 5% 배당률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월세형 부동산의 지분이 이렇게 가격이 대폭 하락해서 배당률이 7%, 8% 배당률이 되는 셀 시기에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이런 시기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락장이 1년 정도가 아닌 2, 3년 정도까지도 당연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를 애초에 시나리오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저는 이 그림을 이제 손으로 그려가지고 옆에 벽에 붙여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1년이 아니라 3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져도 나는 아리랑 고배당주에 정기 투자를 균등 금액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냥 뭐 정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하니까 정기 투자 금액을 대충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가 그러고 싶은지, 왜 그러고 싶은지를 사고 싶은 지분들마다 생각을 정리해 놓습니다. 이렇게 아리랑 고배당주만 벽에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제 경우에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SCHD 같은 기반의 투자도 현재 가격을 정해놓고 마이너스 10%에서 50% 상황까지를 미리 그려놓고 그 가격이 됐을 때 배당률은 얼마이고 내가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왜 그러고 싶은지 그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지까지 다 적어 놓습니다. 그렇게 명확히 하고 계속 그것을 수십 번 쳐다보고 있어야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뭔가 꼴도 보기 싫어서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세일 가격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이야 배당주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좀 세일하면은 난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막상 이런 시기가 오면은 계좌에 마이너스 뭐 15%, 25%가 찍혀 있고 뭐 한 번, 뭐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도 이 시기가 한 달, 세 달, 여섯 달 이상 길어지면은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행동을 꾸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잘 정리해 놓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SK텔레콤의 경우에도 53,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한 10%에서 15% 정도 20%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실제로 48,000원, 45,000원 같은 가격이 23년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정리해 놓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대상 선정도 매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 좋은 대상에 장기 우상향을 할 수 없는 산업이나 기업에 계속해서 돈을 뭐 꼬라박는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실적이 매우 중요하며 이 근간이 추후에 흔들린다면 다 소용없는 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개별 주식 같은 것보다는 분산 투자 전략이 90% 이상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최근 5년간의 위기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늘 위기는 5년에서 10년마다 한 번 정도는 큰 위기가 오고 있는데 아리랑 고배당주가 코로나 사태에는 무려 5,300원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경우에는 28,300원까지 내려간 이런 사태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 아주 잠시 기간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정도 큰 위기,
지분들을 세일가에 매입할 수 있는 시기는 자주는 당연히 만날 수가 없겠지만 아마 내가 반드시 싫더라도 10년에 한 번꼴은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때 이성을 잃지 않고 세일가로 주줍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그리고 방어형 포트폴리오 전략도 탄탄히 준비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